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시델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잘 지냈죠. 아이고, 현재 육아 중인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때요? 한번 좀 키워보니까. 아시면서 또 물어보십니까, 또. 아니, 심지어 성별도 똑같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어떠신가 궁금해서.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9개월이죠. 아직 돌이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요. 돌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남자애들은. 아유, 네. 돌이 벌써부터 겁주시면 안 돼요.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아드님에게 계란 과자를 줘봤던 적이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돌 좀 지나고 나서 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직 보류 중입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다 먹여요. 이게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계란 과자를 먹여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까까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과자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거는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겪으신 건데 스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됐어요. 한 10년쯤 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그 귀신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믿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됐는데 통화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점심이나 한번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분이 근처로 오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일을 하고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 혹시 절 같은 것도 한번 가서 일을 한 적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강남에 봉은사 유명한 거 아시죠? 그쪽에서도 한번 일을 해봤었어가지고 옛날에 봉은사 한번 일을 했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큰 절에서 했네 하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절 같은 거 요번에 갔다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번에 갔다 온 건 아니고 한 10년쯤 됐는데 내가 거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을 봤었고 그 전까지는 귀신을 아예 안 믿다가 그 일 이후로는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게 된 계기가 있대요. 예. 절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절은 다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다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다가 뭘 막 깔고 막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대부분 절이 문화 제거하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틈새로 전선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감지기 설치하고 아니면 불을 끄는 가스 설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로 설치를 해요.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 관리할 때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따로 개보수를 들어갈 경우에는 또 저희가 들어가서 그거를 또 손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연락을 받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공사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루는 그 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절 쪽인데 그 절에도 대웅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절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건물을 아예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건물을 없애고 다른 쪽에다가 새로 건물을 올리는데 거기 안에 있는 설비들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걔네들을 싹 깔끔하게 철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새로 짓는 건물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보통 철거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이 가실 것도 없이 그냥 철거하면서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이쁘게 뜯어다가 딴 데다가 놔달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역이랑 절 이름은 저한테 별도로 따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름 있는 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흔히 아는 되게 유명한 절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오래된 절 지방 쪽에 있는 그쪽을 가셨는데 생각보다 꽤 깊이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셔가지고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아침 시간쯤에 도착을 했는데 절을 딱 가보니까 이제 그 절 경내 특유의 이제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고 거기 이제 절 내부에 이제 사무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사무처 쪽에서 사무처장이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막 하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물은 예전에 이제 그 쓰시던 건물 중에 산신각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절 경내 쪽보다도 더 산 쪽으로 들어가야지 따로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절 쪽에서 하신 얘기가
우리는 요 산신각 자체를 철거를 하고 산신각 이거를 부지를 여기를 따로 내비두고 저 뒤쪽에 이제 새로 만든 쪽으로 이 산신각을 이전을 할 거다. 그 이전하는 거는 아직 바로 한다는 계획은 안 잡혀 있고 대신에 거기는 아예 새로 지을 거라서 그때는 새 걸로 넣을 거고 밑에 지금 거의 올라온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요걸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일하러 가신 분을 이제 장 반장님이라고 할게요. 장 반장님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알겠다고 하고 건물을 보셨대요. 근데 그 산신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앞에를 딱 서셨는데 건물이 규모가 크지는 않았대요. 건물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절 이런 데 가면은 뭐 절 특유의 이런 사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찰 분위기랑 사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약간 좀 압도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좀 눌리는 느낌 아니면 좀 약간 경건한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이 산신각은 뭔가 좀 오싹한 느낌이 들더래요. 본인도 여러 군데 건물을 막 다녀보셨는데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건물은 처음이라서 여기가 좀 춥나 이 생각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산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때 공사 시기가 한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그때쯤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썰렁할 만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썰렁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신각을 쭉 둘러보셨는데 일단은 뭐 철거 전에 안에 있는 거를 다 뜯어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소음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 사무처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일단 요거 자체가 작업할 때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거를 낮에 이런 때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시는 시간대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주말에는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주말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철거 작업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다가 막 억지로 좀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전에 공사하셨던 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좀 처리를 못 하신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작업을 막 하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고 어차피 전기고 뭐고 다 철거를 한 상태니까 조명을 켜놓고 하더라도 산속은 너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작업을 못 하시고 철수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서 또 작업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작업 자체가 너무 시간이 계속 난이도 때문에 딜레이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낮 시간만 해서는 어떻게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처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지금 주말 전까지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낮 시간에 일하는 것만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이걸 딱 떼낼 수가 없다. 혹시 밤에도 그냥 일을 진행해도 되겠느냐. 내가 대신 밤에 일하는 거는 따로 추가로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 계약된 거는 낮에만 하는 걸로 계약이 됐었는데 본인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 반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은 얘기를 하셨대요. 저녁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혹시 여기 경내에 계시는 스님들이 밤에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은 그 주무시는 시간 전까지만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무처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밤에 일하시면은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래도 좀 꺼려지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반장님은 설득을 했죠.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둡게 해놓고 막 안전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명도 확실하게 켜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랑 사찰이랑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녁에까지 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사무처장님이 꼼꼼히 고민을 하시다가 알겠다. 대신에 엔간하면 그냥 9시 전에까지만 하시고 내려오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반장님은 알겠다 하라고 작업을 들어가신 거죠. 처음 딱 작업 들어가신 날 자체가 화요일날 들어가셨대요. 화요일 들어가셨는데 수요일까지 일해보셨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목요일,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일까지 일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 그날은 철수를 하시고 목요일날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죠.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뭐 전선도 막 땡기고 뭐하고 막 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동 공구들 있잖아요. 갖고 오신 배터리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다 써가지고 시간을 보시니까 시간이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배터리 나간 김에 철수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일까지 해도 힘들 것 같다. 내려가서 갖고 오자 해가지고 차로 가셨대요. 거기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조명이랑 이런 거는 엄청 밝은 거 이렇게 쫙 깔아놓으셔가지고 거기는 산신각 근처는 되게 밝게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쭉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차로 가신 거죠. 차로 가셔가지고 그 배터리랑 이런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막 챙기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산신각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절 올라가는 길이 산신각 쪽 같은 경우는 그 사찰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찰로 올라가는 메인 길이 있고 산신각은 사찰에서도 갈 수 있지만 사찰을 통해서 가지 않고 옆으로 샛길로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좀 더 짧은 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반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뭐 사찰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계신 분들 불편하게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그 짧은 그 옆에 샛길로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샛길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샛길이 일자 길이라서 그 조명을 켜놓은 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샛길로 딱 들어가셨는데 산신각 쪽이 컴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 조명이 꺼졌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조명을 좀 센 걸 쓰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차단기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차단기 또 떨어졌나 보네. 그러시면서 그 작업 머리에 쓰는 거 헤드랜턴이라고 하죠. 그거를 켜고 양손이 공구를 쫙 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분명히 거리상으로 도착할 만한 시간인데,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뭐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슬쩍 봤을 때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익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눈에 익은 거를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도 산신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헤드랜턴을 앞쪽으로 해서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작업용 랜턴 엄청 맑은 거 있거든요. 자석 달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쓰는 건데 그것까지 해서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그냥 본인이 왔다 갔다 하던 길이 맞으셨대요. 예. 근데 정면을 비춰보면 앞쪽은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이고 산신각 쪽은 보이지도 않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랜턴으로 비춰도 이게 약간 실루엣이라도 어렴풋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올라왔으니까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셨대요. 쭉 가셨는데 한참을 걸어가셨는데 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이 여기 내가 혹시 새끼를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새끼를 잘못 들었어도 내가 일자로만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서 밤이라서 새끼를 헷갈리니까 내려가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절을 통과해서 올라가자. 지금은 저녁이니까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 내려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한참을 내려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올라오신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길이라 생각된 곳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시계를 보셨는데 시계를 보시고 나서 굉장히 놀라셨대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대요. 예. 본인 체감상으로는 나는 한 30분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했는데 이미 11시가 넘어 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이 반장님도 1시간, 2시간 넘게 지났다 싶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보셨을 건데 본인 체감으로는 기껏해야 한 20분, 30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안 보셨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작업도 못하고 이게 뭔 일이냐 싶은데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쭉 올라가자니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시간을 보면 내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도 또 안 나오고 하니까 길 중간에 서가지고 반장님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 실루엣이 올라가더래요. 왜냐면 그 헤드랜턴을 어찌됐건 켜놓고 계셨으니까 앞에 딱 보면은 멀리서 그 사람 실루엣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실루엣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실루엣이 스님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됐다, 살았다 해가지고 빠르게 그 스님 쪽으로 갔대요. 다행히도 그 스님은 내려가신 길이 아니고 또 올라오는 걸로 보이셔가지고 스님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스님 형체가 정확하게 딱 보이고 가사 입으신 이제 스님이 앞에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부시실 수 있으니까 헤드랜턴은 딱 껐대요. 헤드랜턴을 딱 끄니까 밝아져 있다가 확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님 목소리만 딱 들리더래요. 아니, 이 밤중에 여기에 왜 계십니까? 라고 하시더래요, 스님이. 그래서 반장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이 사찰 산신각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자재 모자라가지고 내려갔다가 산신각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길을 제가 잘못 든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모르고 내려가는 길도 모르는데 혹시 산신각까지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찰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정중하게 여쭤봤대요. 근데 칠흑 같은 암흑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님이 목소리만 딱 들리시더니 그러면은 내가 산신각까지 안내를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셔라. 그러면서 쭉 걸어오시더니 본인 옆에 탁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걸음 소리 듣고 따라가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러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따라가다가 슬슬 눈이 적응이 될 때쯤에 그래도 아무리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지만 너무 어두우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스님, 길이 너무 어두운데 혹시 그 불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뒤에서 비추는 거라 좀 많이 밝을 수도 있는데 뒤를 돌아보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뒤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빛 따라서 그냥 앞으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스님이 안 보이시면 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 바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불을 딱 켰대요. 그 스님이 이제 되게 작고 좀 마르신 나이가 드신 되게 노승이셨대요. 그리고 가사도 되게 오래되고 낡은 가사를 입으신 스님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오셔가지고 뭐 주지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 주지 스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길 잘 아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따라 올라가시대요. 그렇게 한참을 막 따라 올라가셨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산신까지 가는 길이 일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쭉 앞에 가다 보니까 스님이 잠깐 길을 멈추셨는데 거기가 갈림길로 돼 있던 거예요. 거기서 스님이 딱 서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래요. 처사님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스님 그랬더니 왼쪽은 산신각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사찰로 가는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분명히 사찰로 안 가고 산신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장님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사찰로 가는 걸로 생각하셨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저 일할 게 좀 있고 어차피 제가 벌려놓은 것도 챙겨야 돼서 산신각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 하더니 왼쪽으로 해가지고 산신각 쪽으로 그 길 잡아가지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따라서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 직진이 아니라 꼬불꼬불해가지고 길 자체가 이제 직진길이 아니고 이제 꺾는 길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더래요. 다행히도 이제 갈림길은 안 나고 일자길이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건물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건물 실루엣이 보이고 다 왔나 보다 싶어서 앞을 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명 같은 게 이제 안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치 이게 꺼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스님 딱 보고 스님한테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스님이 예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고 산신각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사라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내시고 나서 산신각 앞을 가셨는데 산신각 그쪽에 분명히 도착을 했잖아요. 본인이 벌려놓으신 그 조명이며 빼낸 그 자재들이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산신각이 아닌가? 스님이 착각하신 건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산신각 건물을 딱 봤는데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그 본인이 작업했던 산신각이랑 건물 모양새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래요. 똑같은데 훨씬 낡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작업하시던 산신각이 한 200년, 300년 묵은 느낌이면 얘는 한 1000년 묵은 느낌으로 엄청 낡았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산신각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안을 쭉 봤는데 원래 산신각이 그 공사해놓은 거 남아있는 것도 있고 쏟다 마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산신각 내부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먼지만 쌓여있고 거미줄 같은 것만 좀 있고 원래 감지나 이런 걸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흔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 건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대요. 이때부터 반장님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내가 건물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데? 이 생각을 하시고 일단 산신각에 나오셔가지고 길을 되짚어서 내려가셨는데 꼬불꼬불 길 따라서 돌아서 갔다가 꺾었다가 하다가 양갈래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민을 하셨대요. 일자로 내려갈 것인가? 사찰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래 괜히 일자로 내려갔다가 길 헷갈리니 사찰로 가자. 이러고 사찰을 가셨대요. 그 길 따라서 또 가다 보니까 또 꼬불꼬불 하다가 그 대웅전 옆쪽으로 나오더래요 길이. 그래서 사찰 경내에 딱 들어갔는데 사찰 경내가 캄캄하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찰을 또 쭉 봤대요. 사찰을 쭉 봤는데 이게 다 또 똑같은 건물인데 느낌이 다르셨대요. 마찬가지로 얘만 한 1000년 묵은 이런 느낌, 너무 오래된 느낌. 그래서 원래 밤 시간에는 이제 대웅전이 비어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대웅전문을 조심스럽게 딱 열었는데 원래 거기에 불상이 있고 앞에 향 피우는 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쭉 깔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상만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래요. 불상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딱 있는 거는 불상 그리고 군데군데 지워지고 낡아서 색이 바랜 그림, 탱화라고 하죠. 그게 끝이었대요. 여기저기 먼지 쌓여있고 거미줄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장님이 뭐야 이러시다가 그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대웅전을 조심스럽게 나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딱 닫는데 뒤에서 처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까 그 스님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목소리가 들려서 그 스님이 이쪽을 지나가시는 상황이셨나? 해서 스님 제가 길을 또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 반장님이 그 스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본인은 그 뒤로 기억이 없으시대요. 기절하신 거예요. 왜냐면 스님 얼굴을 봤는데 스님 복장 가사 앞에가 전체가 피로 다 젖어 있고 그 스님 얼굴이 가로로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그냥 머리가 가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눈이 왼쪽, 입이 오른쪽 그거 보고 그대로 기절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에 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눈을 딱 떠보니까 랜턴으로 누가 빛을 세게 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푹 하면서 일어나셨는데 보니까 그 젊은 스님 두 분하고 그 사무처장님이 랜턴으로 반장님 아니 아직까지 일하고 계셨냐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반장님이 네? 이러고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많이 피곤하셨나면 식은땀만 흘리시는데 반장님은 아까 그 스님 형상의 그 귀신을 보시고 스님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한 다음에 저 일단 가볼게요 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다가 막 넘어지시고 하니까 그 젊은 스님 두 분이 막 부축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막 경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 놓으시라고. 나 이제 갈 거라고, 놓으시라고. 사무처장님이 좀 심각하게 쳐다보시다가 그 젊은 선생님 두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무처장님 사무실 있죠? 그쪽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예. 모시고 가는 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아예 없으셨대요. 그냥 그때까지도 이 젊은 스님 두 분도 막 믿지 못하겠고 본인이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 식은땀은 계속 나고 경련이 온 것 마냥 힘을 아예 줄 수가 없었대요. 그 상태로 가서 내려갔는데 절 경내로 딱 들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온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진 상태가 됐대요.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정신은 또렷하고 그 상태로 가서 그 사무처장님 사무실로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거긴 사무처장님이 차를 주셨대요. 차를 먹고 싶은데 따뜻한 거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찻잔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거기서 조용히 티스푼으로 한 모금씩 입에 떠가지고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몸이 살짝 경직되면서 긴장 풀려가지고 늘어져 있던 게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처장님을 보니까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믿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신 게 그래도 절인데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털어놓으셨대요.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털어놓으시니까 사무처장님이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아무래도 다른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좀 돌아가셔라. 어차피 저기 위에는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 없으니까 차 어차피 밑에 두시지 않았냐. 그냥 차 가지고 바로 돌아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어차피 반장님도 올라가실 생각은 1도 없으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가셨고 문제는 이제 작업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는데 너무 가기가 싫더래요. 진짜 너무 극심하게 가기가 싫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고민 하시다가 원래는 혼자서 그냥 해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공친 것도 있고 혼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일하는 그 밑에 다른 직원 중에 한 명을 막 살짝 꼬신 거예요. 야,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같이 가서 하자. 내가 저녁 때까지 일하는 그만큼 내가 충분히 챙겨준다. 같이 가서 하자. 내가 진짜 주말 전까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 하면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직원은 아싸 좋다 하고 가죠. 돈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직원을 대동하고 가신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일단 그 작업 자체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쭤볼 만한 분이 큰 스님밖에 안 계신데 지금 큰 스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가 아마 이따가 저녁에 한 7, 8시 그 정도나 되어야 오실 것 같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저도 뭐 잘 모르는 상황이라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셔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게 다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냥 작업 바로 중지하고 제 사무실로 오셔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낮이니까 낮에는 화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도 사람이 2명이 붙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 더 빠르기도 했대요. 반장님은 그 생각을 했죠. 아유 진작에 그냥 아무라도 하나 끌고 올걸. 근데 뭐 실상은 다른 데들도 다 파견 나가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오신 거였던 상황이라 그냥 뭐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날 그 사건 때문에 일을 못하신 게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다 잘 안 된 거죠. 기본적인 거는 다 뜯어냈고 남은 거는 따로 가스 같은 거 설비를 뜯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막 무거운 거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늦어졌대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조명을 켜셨는데 이 반장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원래는 작업하실 때 작업등 1개 내지 2개만 갖고 하시는데 놀고 있는 작업등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작업등만 차에다가 꾸역꾸역 실어가지고 8개를 키신 거예요. 정말 대낮같이 밝게. 오죽하면은 같이 갔던 그 밑에 직원분이 아니 이거 너무 밝아가지고 밑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할 정도로 완전 밝게 해놓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 그 직원분이 갑자기 이제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라고 하려다가 본인이 어제 겪으신 일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기다려봐 같이 가자. 혼자 보내는 것도 싫고 혼자 계신 것도 싫으니까 아예 그냥 같이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 밑에 직원분이 저 큰 건데요 하니까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랜턴도 이제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고 헤드랜턴 하고 해가지고 밝게 하고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분이 아니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일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랜턴을 많이 켜고 가시는데요. 어제 뭐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농담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사실대로 말은 못하니까 그냥 안 보여서 그래 나이 먹어서 노안하나 침침해 이러면서 그냥 농담하면서 내려가시대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시는데 문제는 산신각 방향으로 이제 쭉 그 말씀드린 샛길로 가면은 또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 무의식적으로 샛길로 내려오신 거예요. 막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길로 오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싹 쳤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돌아갈까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분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있으면은 얘 지리겠는데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얘 바지에 싸는 것보다 낫다가지고 빠르게 길을 재촉하셨는데 그 직원분하고 같이 내려가니까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밑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가서 이제 그 직원분은 잽싸게 꺾어가지고 화장실로 직행해가지고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 갔다 나오신 다음에 간단하게 계속 밥도 안 드시고 작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것만 좀 챙겨가지고 그러고 다시 그 길로 올라가셨는데 이 반장님이 약간 안심을 하신 거죠. 얘랑 같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올라가게 샛길로 가자 해서 올라갈 때도 샛길을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는데 또 문제가 터진 거죠. 분명히 다 확인하고 이제 어찌됐건 그 길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헷갈리니까 약간 표식이나 이런 게 있긴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반장님이 표식이랑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맞게 산신각적으로 가는 출입구로 들어섰는데 또 한참 올라가니까 길이 안 나와요. 반장님은 거기서 이마를 부여잡으신 거죠. 설마 그 와중에 이제 그 밑에 직원분은 아니 이 길 아니에요? 이 길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님이 잠깐 서봐 했는데 밑에 직원분이 지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하고 가야죠. 내일 못한다며요. 일단 올라가야죠 하면서 막 혼자 먼저 올라가시더래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이제 이 반장님 너무 올라가시는데 따라 올라가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앞에서 직원분이 빨리 걸어 올라가시고 반장님은 가시니까 좀 천천히 가니까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어찌됐건 반장님은 랜턴이랑 다 켰으니까 그 직원 앞에 가는 거 정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직원분이 앞에를 정면을 쳐다보더니 사람이다! 그러더니 막 뛰어간 거예요. 저기요 하더니 스님이시구나 스님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반장님이 거기서 야 안돼 가지마 이러면서 같이 뛰었대요. 근데 이제 직원분이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 혹시 여기서 산신각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장님이 막 잽싸게 뛰어 올라와가지고 야 안돼라고 하는데 뒷모습만 보이는데 뒷모습이 어제 그 스님이더래요. 그 직원은 뭣도 모르고 그 스님 말 걸고 있고 스님이 어제랑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분이 산신각 간다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이 덜덜덜 떨다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직원이 따라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잡았대요. 어디가 가지마. 근데 직원분이 원래는 장난기 좀 있었지언정 얘기하면 바로바로 곧잘 듣는 직원이었는데 말을 안 듣고 놔보시라고 이쪽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기 사는 스님이 알려주는 건데 맞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그 스님을 따라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막 손 잡고 막 질질 막 끌면서 막 안 된다고 막 붙들고 전신에 식은땀이 나고 몸은 또 막 경직이 걸려서 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직원은 계속 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스님 뒤통수가 계속 보이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는 그 스님이 뒤를 돌아봐서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발 하면서 막 사정사정을 하면서 막 땡기는데 직원분이 그냥 이 반장님이 질질질 그냥 손 붙들린 상태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반장님이 잡으면서 제발 좀 누가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 깊은 산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들을 법도 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거나 인기척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빛도 막 비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 심지어 사람이 2명인데 펼쳐진 상태니까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어디 가냐고 제발 나 좀 보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딱 정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됐다 말을 들었구나 하고 이제 그 직원 얼굴을 보려고 딱 올려다봤는데 스님이 본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스님이 본인을 돌아서 쳐다보고 있고 똑같이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어제 그 처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했고 반장님이 덜덜 떨면서 직원분은 손을 잡고 야 가자 너도 봤잖아 가자 했는데 그 직원분이 뒤를 돌았는데 그 스님하고 똑같이 머리가 옆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저기 가야지 어디 가요? 그거 보고 이 반장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왔던 길로 뛰어내려가셨대요. 넘어지고 부르고 막 그러면서 탁탁탁탁 뛰어가는데 정말 무서운 게 사람 2명의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대요.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똑같이 거의 가까운 근접한 뒤에서 본인은 전력 질주로 뛰어내려가는데 턱 하는 걷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소리가 계속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뛰는 소리도 아니고 걷는 소리인데 멀어지질 않는 거예요. 몇 번을 구르고 막 옷 찢어지고 하면서 이 반장님이 거의 막 울면서 뛰어내려가셨다가 하다가 뭔가에 또 쾅 부딪혔대요. 그 앞에 이제 그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나무에 부딪혀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고 딱 일어나려고 눈을 딱 정면을 보니까 드러누워 계셨을 거 아니에요. 드러누워 계신 상태에서 위에를 쳐다보니까 그 스님하고 자기 직원이 얼굴이 돌아간 상태에서
직원이 아니 왜 혼자 가요? 그리고 스님은 처사님 길은 저쪽입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기절을 하셨대요. 이야. 그대로 기절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독경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싶었는데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그 양반 다리고 앉아가지고 머리 고개 앞으로 툭 숙이고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 샛길 그 입구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에서. 그리고 그 옆에 되게 나이가 많으신 스님하고 그 직원분 있잖아요. 직원분이 되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이 반장님한테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직원분 그 얼굴을 봤었잖아요. 눈길을 이렇게 떼요 또. 그 얼굴 돌아간 그 귀신 본 줄 알고 으악 하는데 그 나이 드신 스님이 진정하시지요 하면서 손에다가 염주를 꼭 쥐어주시더래요. 예. 근데 그 나이 드신 스님 보고도 놀랄 뻔했는데 이상하게 이 스님은 그 본인이 봤던 그 스님 귀신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되게 뭔가 차분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염주를 손에 쥐고 덜덜덜 떨지언정 그래도 진정은 좀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가자고 하신 다음에 스님하고 밑에 있는 직원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큰 스님 방으로 갔대요. 예. 큰 스님 방으로 가서 큰 스님도 똑같이 차를 내주셔가지고 염주를 손에 쥔 상태로 덜덜덜 떨면서 차를 조금씩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해서 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봤던 거를 다 얘기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일은 그래도 하셔야겠지요? 라고 해가지고 일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하니까 스님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 스님하고 같이 그 새끼를 오르기 시작했대요. 네. 너무 무서웠는데 주변을 막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스님이 평온하게 염주알을 이렇게 굴리시면서 별일 없을 겁니다. 올라가시지요 하면서 걸어 올라가시는데 되게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더래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시면서 두리번두리번 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이분도 무서우니까 덜덜 떨다가 그래도 좀 진정이 좀 되고 나니까 자기 혼자 왜 거기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아까 화장실 갔다 나랑 같이 올라간 거 아니었어? 했는데 직원분이 해준 얘기는 다른 거예요. 아니 반장님 그 차에서 뭐 꺼내시다가 말고 위에서 뭐 갖고 오셔야 된다면서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막 뛰어 올라가셨잖아요. 뭐 잡을 틈도 없이 혼자 뛰어 올라가시더만. 그러더래요 직원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반장님은 그 직원하고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간 거예요. 와. 이 직원은 이 반장님이 위에 올라가서 뭘 갖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갑다고 그냥 밑에서 있던 거예요. 예. 왜냐면 갖고 내려와서 뭐 또 챙겨갈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소위 말해서 대기를 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하면 전화하면 올라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반장님은 애초에 그 입구에서부터 홀려가지고 혼자 뛰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발견했어 했는데 아까 보셨던 그 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나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급하게 뛰어 올라가셔가지고 때리고 내려오신 거라고. 나는 안 올라가서 몰라요. 그냥 그 스님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도착을 해서 그 스님은 옆에서 계속 독경 외우시면서 그냥 그 산신각 안에 작업 마무리된 쪽 있잖아요. 예. 앉아 있어도 문제 없는 곳. 그냥 거기에다가 자리 깔고 앉으셔가지고 산신각 안에서 계속 그냥 독경 외우시면서 그냥 그러고 계셨대요. 눈 감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 덕분에 일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감사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그 떼낸 거를 옆에다 또 공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 절을 다시 갔는데 마침 그때 큰 스님이 계셨대요. 네. 뭐 그거야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왜냐면 본인들이 까는 거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설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는 찰나에 큰 스님이 부르시더래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알겠다 라고 그 스님이 알 작은 염주 있잖아요. 있죠. 큰 거 말고 알 되게 조그만 염주 팔찌처럼 차는 거 그거를 하나를 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이게 뭡니까? 종교 같은 거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종교 믿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어제랑 그저께랑 좀 놀라신 일 겪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오호. 좀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드리는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해서 그 염주 그거를 봤는데 알알이 있는 나무가 되게 투박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불경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스님이 얘기하시대요. 그거 제가 직접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효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주시냐 했더니 큰 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이런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어찌됐건 돈을 받고 하시는 분이더라도 책임감 있게 맡은 일 하시려고 하다가 공교롭게 안 좋은 일 겪으신 건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얘기하셔서 감사하다고 한 다음에 궁금해진 걸 물었대요. 혹시 올라오셨을 때 저 발견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님이 하신 얘기가 올라간 길 중턱에서 스님이 올라가 보시니까 불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대요. 불빛이. 쥐불놀이 돌리는 거 마냥 이야. 불빛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돌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을 쉬지 않고 돌리던 느낌? 이 반장님이 그 속도로 돌고 있었대요. 제자리에서. 헤드랜턴을 킨 상태로 돌고 있으니까 그 헤드랜턴이 원형을 그리는 게 그거 덕분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우와, 미쳤네. 제자리 돌기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반장님. 그러니까 이 반장님이 깨어나고 나서 막 몸 막 제대로 못 가누고 막 그렇게 하셨던 것도 그렇게 돌아 제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내려온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반장님이 너무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대요. 그 대답을 꼭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저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스님이 그냥 살짝 웃으시면서 뭘 그런 걸 궁금해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겪은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세히는 아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더 말을 안 해주셨대요. 그치. 이유가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 반장님이 그 뒤로 따로 귀신을 보거나 그러신 일은 전혀 없었고 이야. 유일하게 귀신을 봤던 일이 그 일이셨는데 그거 일 벌어진 덕분에 큰 스님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고 간간히 큰 스님 간식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예. 절에 들려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오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올린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얘기하신 게 본인이 겪은 거를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홀린 사람이 그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는데 어쨌든 현실이었으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겪어봤으니까. 맞죠.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실 분이 계란과자님이시긴 하죠. 그래도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나 큰 소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오시는 거 약속하시겠습니까? 아직 지하실 탈출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육아하시면서 짬 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야기까지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계란과자님께서는 홀린 이야기에서 레전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고 홀린 이야기들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